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1525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520. 네, 오늘 276페이지예요. 노아머린. 네, 276페이지에 왼쪽에 일곱 번째 줄, 분개하는,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분개하는 감정에 대한 저항을 항복하니. 분개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항상 화가 나고, 음, 분개하는 감정에 대한 그 감정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근데 우리는 저 밖에서 있는 것을 보고 밖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감정들이 저 밖에 있는 현상들을 보고 내가 자극을 받아서 자극을 똑같이 받는 게 아니죠. 열 사람이 있어도 한 사안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열 사람이 있어도 다 틀리게 자극을 받죠.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그게 내가 받는 거죠.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라는 거야. 어떤 사건을 보고. 그래서 보면, 나는 이래서 얘기했는데 저 친구는 또 다르게 생각할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그럴 경우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왜 그렇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쟤는 왜 그렇지? 틀리단 말이에요. 다 틀릴 때가 있어. 좀 이상하다. 쟤는 이상한 거. 예전엔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하고 생각이 다. 쟤 참 이상하네. 그래서 공부하면서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공부하면서 점점, 다 틀릴 수 있다. 이제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또 이제 음,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분개하는 감정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어릴 때 있었던 것들, 내 안에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분개하는 감정에 대한 저항을 항복하니 죄책감이 덜 느껴진다. 항복하니까 죄책감이 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울분이 있다고 배우자에게 고백한다. 대화가 시작되고 상대방의 감정도 없어진다. 두 사람 다 안도감과 친밀함을 느끼고 나서 말한다. 영화 따위는 집어치우자고 그냥 집에 머물면서 사랑을 나누고 달을 보며 산책을 하자.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친밀하게 내가 붕괴하는 저항을 놓아버리고 나서 안도감과 친밀함을 느끼고 나면 내가 놓아버리고 나면 편안함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집에 같이 산책하고 있어도 편안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접근법은 모든 의사 결정에 유용하다. 밑에 깔려있는 감정부터 청소하면 더 현실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밑에 깔려있는 감정, 나에게 깔려있는 감정 있잖아요. 나에게 깔려있는 감정부터 청소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청소를 하지 않으면 그 감정을 계속 설명하기 위해서, 대변하기 위해서 그 감정을 끊임없이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생각들,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뭔가 합리화시킬 것들을 계속 가져온다는 거죠. 내 밑에 있는 깔려 있는 감정이 뭐지?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 그럼 저 생각 밑에 내 감정은 뭐지? 내 감정. 내 감정은 무엇일까? 내 감정. 내 감정은 여덟 가지가 있잖아요. 쉽잖아요. 그래도 홉킨스 박사님이 여덟 가지를 감정, 200 이하에 있는 여덟 감정 중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왔으면 내 감정이 여기 20에서 175까지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는 거죠. 어느 쪽으로 가면 되지? 그래서 그거를 훨씬 이제 보면은 찾아내기가 조금 쉽죠?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여덟 개 중에서 어떤 걸 느끼나. 이 생각 안에는 내 감정이. 그렇게 찾아보면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깔려있는 감정부터 청소하면 더 현실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 감정 때문에 현명한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며
과거의 결정을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보라. 마음이 바뀌며 과거의 결정을 후회한 적이 많죠. 없는가요? 그것은 인식이 되지 않아 포기하지 못한 감정이 결정의 이면에 있기 때문이다.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못한 감정의 결정이, 포기하지 못한 감정 때문에 인식되지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것들이, 내 감정 때문에 화가 막 나 있어요. 그럼 다른 것들이 보이나요? 주변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보이죠. 내 감정이 있을 때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호흡을 하고, 스탑을 하고, 좀 호흡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확 올라와 버린 감정도 그렇고 생각도 벌써 이미 드러난 거기 때문에 호흡을 하고 조금 내 감정이 어떤지 한번 볼 수 있어야 차분해지죠. 차분해지면서 또 다른 사안들 인식되고 있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좀 차분해지면서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이랬었구나라는 것도 알아차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못한 감정의 결정이 이면에 있기 때문에 어, 포기하지 못한 감정 때문에 계속 뭔가 올라오죠. 그래서 결정한 대로 행동을 취하면 밑에 깔려있던 감정이 바뀐다. 그리고 나면 새로운 감정 공간의 관점에서는 이전 결정은 틀린 것으로 밝혀진다. 내가 감정이 바뀌고 이제 부정적인 거 없어지고 나면 뭔가 내가 결정했던 것들이 그런 감정 공간에 새로운 감정 공간의 관점이 바뀌게 돼서 그 전에 결정했던 것들이 틀렸네, 잘못됐네, 이렇게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워낙 정기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대부분은 의사결정의 두려움을 갖는다. 과거 결정이 틀린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아주 흔해서 그렇다. 문제 해결에 항복 기제를 사용하면 오래, 오래 끌던 문제도 번개같이 해결할 수 있을 때가 많다. 얼마나 빠른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해 보자. 오래된 문제 여러 개를 놓고 법 찾는 일을 그만둔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법 찾는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함께 하고 싶어. 그만두는 거예요. 욕망하는 거를 그만두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내일 약속이 막 있어갖고 그냥 잘해야지 그만두는 거야. 잘해야지 이래야지 저래야지 내려놓는 거예요. 누군가를 컨택하고 싶어. 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됐으면 하는 순간 상대방이 압력을 느낀다니까요. 그렇죠. 압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거를 내려놓고 그냥 즐겁게 하는 거, 편안하게 하는 거. 그게 더. 그래서 오래된 문제 여러 개를 놓고 답 찾는 일을 그냥 그만둔다. 애초에 문제를 일으켰던 문제 밑에 깔린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들여다본다. 문제 일으켰던 문제 밑에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놓아버리고 난 문제를 일으켰던 문제 밑에 깔린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전의 감정을. 그래서 그 감정을 놓아버리고 나면 저절로 모습을 드러내는, 답이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깔려있는 거. 그래서, 어, 그래서, 어, 계속 내 안에 감정 또 찾아보고 놓아버려야 찾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놓아버려야지. 그다음에 또 볼게요. 생활 방식. 우리는 공포와 분노, 죄책감, 자부심 때문에 활동을 벌이거나 무언가에 애착을 보일 때가 많다. 공포와 분노, 공포, 100,
분노 150, 죄책감 30, 자부심 175 때문에 활동을 벌이거나 무언가에 애착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감정 때문에 애착을 보인다는 거예요. 애착을. 어떤 방면에서든 이런 부정적 감정을 포기하면, 구체적으로 생활 방식에서 이런 공포, 두려움 때문에 애착을 갖고, 화가 나서 애착을 갖고, 죄책감 때문에 애착을 갖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애착을 갖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다 포기해라. 공포, 분노, 죄책감, 자부심.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해야 돼요.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척하는 사람은 있어도 착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건 척하고, 두려움 때문에 엄마한테 잘 보이는 척하고, 그래서 진짜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듣는 게 아니라 잘 듣는 척하고, 속에서는 안 듣고, 그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 여기에 따른 행동, 그쵸? 근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202항은 8가지 포기하면서 용기의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걸 포기하면 용기의 수준으로 올라간다. 근데 그렇게 포기하면 용기 수준으로 올라가면 돈도 200 오고 용기 긍정적으로 올라가는데 그렇게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포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에너지가 뻥 뚫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부정적인 감정을 두려움 때문에 놓지 못하는 거야. 분개하고 있죠? 엄마가 날 버렸잖아. 그러면서, 어? 엄마가 또 버릴까봐 불안해하면서 또 버릴까봐 버렸어. 거기에 화가 엄청 놓는 거예요. 근데 그냥 놔지지가 않으니 선생님 부어의식을 수업을 들으면 그냥 놓아지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전과 지금과 다음과 이런 것들을 다 이해가 되게끔 우주의 원리를 풀어주시잖아요. 그걸 잘 듣고 이해하고, 내가 지금 일어난 거는, 이 지금은 내가 벌린 거구나. 돈이든 뭐든 사람이든 내가 벌린 거구나. 끊임없이 배우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더 재밌더라고요. 그냥 재밌어요. 일도 재밌고. 그래서, 복제를 하기 위한 거, 나로부터 된 거, 나로부터 내 에너지가 바뀌어야 사업도 되는 거고, 내 에너지가 바뀌어야 의식도 마찬가지고, 내 감정과 똑같은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내 감정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감정을 같은 에너지에서 아주 내가 막 분노하고, 이 부정적인 공포와 분노와 죄책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자부심을 전혀 느끼지 않는 평화로운 사람이 나한테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업에 큰 인연이 있는 경우 말고는. 근데 나랑 비슷한 사람이 오죠. 유유상종. 그쵸? 그러면은 내 거부터 내려놓고, 내 거 내려놓고, 내 거부터 내려놓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놓고 이렇게 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편안해지려고 자꾸 놓아버리는 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용기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 포기하면 엄청 올라간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살면서 일도 올라가기가 힘들다 그랬거든요. 의식 수준 1이 올라가기가. 근데 완전히 200으로 올라간다는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100에서 200으로 뛰고, 175에서 200으로 뛰면 25가 뛰는 게 아니죠. 10에 175승, 10에 200승. 엄청난 이 의식의 척도가 뛰는 거예요. 용기 수준에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용기에서는 용기, 용기 수준에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변화가 일어나고 움직이고 행동하기 시작을 하는데 착각을 저도 했죠. 온라인만 붙들고 이 라이브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라이브하고 틱톡에 영상 집어넣고 뭐 하면 온라인을 이거 잡잖아요. 엄청.
재미가 있어요. 빠져들면 영상 만들고 하는데 재미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있으면 내가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 작년 거 하고 이제 우리가 강의를 재방송을 다시 들으면서 어떤 그 강의를 잘라서 올려드려야 될까 이제 SNS에 관련된 거 그 찾다가 듣다 보니까 빨리 찾고 다시 재방송을 들으면서 좀 다시 재방송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야, 더 용기가 나더라고요. 더 확신이 생기니까 사업에 대한 것들이 자신감 있게 막 진짜 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그렇게까지 행동이 되지 않는 거는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고 그래서 온라인만 한다고 해서 기존 있었던 사람들과 교류한다고 해서 이렇게 더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것도 하지만 또 새로운 거를 찾는 것도 해야 되고 더 안정적으로 확고하게 막 움직이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뭔가 용기를 내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같은 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하더라도 같은 활동을 계속하더라도 동기가 달라져 있어서 결과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동기,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의도와 지금 했던 내가 감정을 놓아버리고 편안해진 상태에서 의도를 보며 의도가 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진정한, 그 사람을 위한 마음이 진정으로 더 나오죠.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감정의 이득이 달라진다. 감정적인 이득도 달라지고 음침한 만족감 대신 음침한 만족감이 있대요. 에고가 음침한 만족감 대신에 환희를 경험할 수도 있다. 음침하다. 그러니까 의도가 틀리기 때문에 음침한 만족감과 환희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에고가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환희를 결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문득 깨닫고 보면 이전과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한다. 의무감이 아니라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리면 즐기면서 한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일 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일 뿐,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즐기면서 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하고 싶어질 때는 바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즐기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어졌어. 그럼 즐기게 되는 거죠. 억지로 해야 되는 거는 바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왜 안 돼? 했는데 뭐가 안 되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다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바라는 마음이 막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그래서 그걸 놓아버리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에너지도 당연히 훨씬 적다. 사랑을 베푸는 능력이 상상 이상으로 커졌다는 기분 좋은 발견도 하게 될 것이다. 사랑을 베푸는 능력이, 사랑을 베푸는 능력, 상상 이상으로 커졌다라는 그런 기분 좋은 발견을 하고 계신가요? 놓아버리시면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놓아버릴수록 더욱 다정해진다. 점점 더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하는 일에 시간을 더 많이 쓰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이 사랑을 하고 편안하게 다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참, 아직 많이 안 놓아져서 남편하고도 으르렁거리고, 이제 요새는 또 그렇게 또 친절하게 하네요. 또, 나보다 의식이 높나? 더 먼저 다정하게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 있죠. 그래서
우르릉거리더니 뭐가 다시 들어왔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놓아버릴수록 더욱 다정해지고 그쵸? 점점 더 사랑을 느끼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 왔어도 다정해지고 다정하게 해야 되는데 뭔가 이 사람이 떠날까 봐 뭐 떠날까 봐에 대한 그 마음을 갖고 하느냐 다정한데 확고하게 하느냐 그 느낌이 다른 거죠. 그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르,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서 삶이 바뀐다. 다정해지고 사랑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고 그러면서 삶이 바뀐다. 그러면서 훨씬 더 어떻게 선생님이 복제라는 거를 참,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일을 24년을 했잖아요. 복제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들었거든요. 복제. 그럼 복제가 돼 있으면 무너질 수가 없어요. 복제가 돼 있으면 무너질 수가 없고, 더 돈을 많이 벌고, 시간도 많이 남고, 아우, 저는 이제 복제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조금 끝나고 나면 정말 운동도 아니고 여행만 다닐 것 같은 막 그런 상상을 요새는 그냥 재밌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건데 해야지 하면서 수영 다녀야지, 댄스 배워야지, 헬스장 가가지고 몸을 좀 한번 다시 근육질로 좀 뭔가 만들어 봐야지. 두리안 여행을 가야 되겠다. 여행 다니는 거죠. 요새 우리 오늘 복님은 안 들어오셨나? 오늘 요새 또 이제 남편님이 복님 들어오셨네. 복님. 아니 영상 만드는 거를 진짜 이렇게 잘 차분하게 되게 잘 가리키는 거예요. 유치원 어린아이들 가리키는 수준으로 해서 참 60대를 가리키는데 어제도 보니까 얼마나 음악이 뭐가 자꾸 들리고 하는데 보니까 영상 만드는 거를 이제 배운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저희 남편이 착 낚아채가지고 영상 만드는 걸 착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어제도 뭘 만드는지 영상을 계속 만들고 그쪽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보면 뭐 뭔가 취미가 같은 게 있다면 취미가 뭔가 이렇게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잖아요. 영상 만드는 게 있으면 또 예쁜 것도 찍어야 되고 뭐 이렇게 찍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막 그걸 만드는 시간을 막 더 갖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계속 나고 뭘 하나 만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 그런 함께 같은 그런 취미 생활을 갖고 같이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후레지야, 맞아요. 후레지야. 어제 올린 거 보셨나 보네. 나는 못 봤는데. 일단,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약간 그런 쪽으로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잘 찍거든요. 근데 저는 영상 만드는 거를 가르쳐 줄 생각을 전혀 안 했죠. 씨, 저 인간이 왜 그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아, 그렇지. 그랬구나. 한옥스벅 영상을 올렸구나. 뭐, 커피집도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림 그리고, 뭐, 이렇게 사진도 잘 찍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스토리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또 본인이 하고 싶은 또 핵심적인 뭔가 또 이제 찾아지겠죠? 어제도 하도 담아주고 뭘 많이 했는데 못 찍었어요, 영상을. 근데 그런 것도 다 찍어서 같이 막 올리고 그러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걸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뭔가를 지어주더라고요. 공님께서.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재미가 붙어지면서 어제 뭐 그 한 분만이 아니죠. 아까 들어오셨었는데 나가신 것 같아. 거기 말고 요번 주에 두 명 있잖아요. 두 사람한테 영상 찍는 거에 대한 엄청난 그 즐길 수 있는 거리, 재밌다고 이거 영상 만드는 거 되게 재밌네요 하고 톡이 오고 그리고 막 빠져가지고 영상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을, 그, 할 수 있는 일을 연결시켜 주는 거. 그것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꾸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 그쵸? 할 수 있고 서로 나눌 수 있게끔 뭔가 파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영상도 찍으면서 그 전에부터 한번 뭐라고 막 하더니 그다음부터는 또 눈치 보고 있다가 또 막 친절해지더니 영상까지 찍고 막 이러는데 뭔가 해보니까 느낌이 있나 봐요. 한 개도 안 할 때는 느낌이 없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뭐라도 해봐야 되거든요. 온라인 속으로도 같이 들어가야 되죠. 안 해보고 겉에서 보면 다른 차원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들이 막 이렇게 있고, 그래서 어쨌든 다정해지는 거, 이런 일이 생기면서 삶이 바뀌게 되고, 사람이 다르게 보이게 되고, 사람이 다르게 보여야 되죠. 관점 자체가. 우린 끊임없이 또 온라인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온라인만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온라인 또 같이 만나야 되고,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또 만나게 되니까 또 만나려고 하니까 약속이 더 잡혀요. 근데 만나려고 하지 않으면 약속도 전혀 안 잡히고 되게 잡혀지더라고요. 잡혀지면서 더 재미가 있어지는 거죠. 사람 직접 만났을 때 그 에너지들, 그죠? 그 흐름, 그거를 해야지만 돼요. 안 그러면 모든 것들이 에너지가 더 낮아지고 내가 지금 현재의 그 결과를 내가 자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마음에 들지 않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놓아버리면 용기를 갖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다르게 반응한다. 사람들도 내가 놓아버리고 나면 다르게 다정하고 사랑으로 많이 사랑으로 많이 이렇게 보듬어 주게 되면 사람들이 나에게 다른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 사랑으로 되어 갈 때까지, 사랑으로 참나가 될 때까지 해야 될 것이고, 공부를 하는 거고, 그렇죠? 나는 느긋하고 행복하고, 느긋해지고 행복해지고 싶죠. 태평하다. 태평하다. 사람들이 내게 끌리는 것은 내 주위에 있으면 편하고 행복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자꾸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편안하고 내, 내 옆에 있으면 편안해지기 때문에 나를 점점 찾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옛날에는 화가 나서 분노를 할 때는 옆에 있다가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죠. 근데 점점 편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자꾸 끌려서, 끌려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식당 종업원이나 택시 기사도 갑자기 세심하고 정중하게 맞이해 준다. 그래서 궁금하다. 무슨 영향으로 세상이 이렇게 된 걸까? 의문의 답은 이렇다. 나의 영향이다. 나의 영향. 각자의 모든 영향에 의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 사람들 다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공부를 하는데 떠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공부하는데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의 그 부정적인 걸 가지고 붙들고 있으니까 나중에 결국은 떠나더라고요. 떠났다가 다시 이제 또 이제 사업과 의식 수업 때문에 다시 연결이 되겠죠. 며칠 전에는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있을 거라는 거는 상상을 하고 갔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누가 요새 사무실에 밖으로 나가신 분인데 있을 거라는 거 생각을 하고 그 밥집에 갔는데 정말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도 그냥 인사하고 아유 뭐 근데 진짜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오겠구나. 왜냐면 저도 바뀌고 바뀌면 올 수 있겠죠. 안아줄 수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예전에 떠나갔으면 그냥 아예 그냥 딱 어딜 떠나 그러고 완전히 쳐버리면 나가버리면 땡이란 말이에요. 아예 안 보죠. 예전 같았으면 진짜 의식 수업 안 했을 때는 한번 나가면은 안 보는 거예요.
안 본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디 길 가다 맞아 여기 파트너가 살았었는데 이런 데가 있거든요.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의식 수업을 하면서는 의식 수업 덕분에 의식 수업을 들으려고 왔다가 내 마음도 바뀌어진 상태에서 같이 또 어울리게 되고 의식 수업 덕분에 사람들이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도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나도 바뀌어야 되고 의식 수업 안에 초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토요일이죠. 오늘 끝나고 또 이제 일찍 가야 돼서 어제 이제 저는 서울에 왔는데 밤에 12시 다 돼서 왔어요. 이제 어, 수업 들어야 되잖아요. 아들도 들어야 되고 며느리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데리고 옵니다. 질문을 못 올렸다고 둘 다 하루가 땡겨졌다고 못 올렸다고 뭐 하던데 뭐 되는 대로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하면서 아니면 각성해서 더 전 다음부터는 빨리 올리든지 뭔가 하겠죠. 한 주 쉬니까. 어쨌든 토요일 날 오늘 의식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들으러 왔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고요. 대구에서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12월 10일은 입금하는 날이고 12월 21일, 22일은 시간을 빼서 의식을 확장시키는데 시간을, 주의를 좀 더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네, 이제 마치고요. 어, 음성화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네, 마칠게요. 네, 시작.